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 전화 편안하게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3772-0209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209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의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에 궁금증을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데일리 부동산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이 9월 1일 첫째 날인데 이분과 함께해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이혜리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해 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하고도 일치를 하는데요. 국토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은 앞으로 9월 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채택이 되고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뤄질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만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월세 상한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자 좀 양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교통비의 어떤 절감이나 경감,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또 추진 이런 활성화를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럼 하나씩 좀 종목을 따져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파리 정책 이후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떤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재원 마련이 어렵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가격이 또 하락할 거라는 관만 자세이기 때문에 실가수요자들도 조차도 좀 관망세로 가기 위해 전월세로 조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이 상한제 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런 선을 좀 마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좀 의거해서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들을 아까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화를 해서 2년 보통 우리가 전세를 산다고 하면 임차인이 2년을 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할 때에는 좀 의무적으로 해줘서 보통 4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일 거고요.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는 어떤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무주택자들의 어떤 안정화와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업에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또 생계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킨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어떤 세제 부분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를 현재에도 내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일 경우에는 그만큼의 상승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이나 앞으로 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명의를 한다든가 하는 또 그런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제는 상당히 임대사업을 내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정책이 끝까지 잘 갔을 때는 혜택을 받겠지만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장기화나 그리고 고정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것들은 주거 안정 로드맵에도 들어갈 상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민간 임대업을 좀 공적 임대업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앞으로의 가구 수를 한 17만 가구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 안에서 민간 임대업자도 공적 임대업자로 포함을 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늘리는데 좀 같이 기여를 하자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비 그 부담 경감과 스마트 시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교통 부분, GTX니 RTX니 많은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이에 그간에 전에 있었던 노후화된 어떤 교통 여건들, 철도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어떤 안정화도 필요해서 어떤 그 앞으로의 추진은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안정화로, 그리고 교통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민생 안정 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뭐 추석 연휴 동안에 그 고속도로 그 교통비가 면제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민자 쪽 뭐 간선도로 같은 경우, 순환로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절감을 한다든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0% 절감, 뭐 이런 자세한 또 세세한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 간에 또 그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단 그냥 도로공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떤 그 도로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라고 요즘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번에 정부는 그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그 전망 있는 추진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산업 발전의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를 기본 도시와 함께 접목해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도심 재생,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파리 부동산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낙후된 지역들을 이런 스마트 시티화해서 현대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올 말에 한 110개 곳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내년부터는 해서 향후 5년까지는 한 500개 곳까지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국토부 장관 업무 보고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9월 말 로드맵에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한번 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좋은 이런 제도들은 정부 이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업무 보고 내용, 주거 안정 로드맵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발표된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 부동산 이슈 코너 통해서 우리 이혜리 이사님의 강의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부동산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어떤 가격 등락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9월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사님께서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남은 하반기 과연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사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까요? 예, 이번 세미나는 정책 속에서도 투자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도심 속에서의 또 우리 앞으로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리 이사님 세미나 관련해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 먼저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772-0209번 하단 나가고 있는 전화로 세미나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혜리 이사님께서 부동산 매물 2가지의 매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1, 2인 가구가 급증을 하면서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약 경쟁률에서도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이사님께서 소형 투룸 아파트 2곳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첫 번째 주인공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출발해 볼게요. 황학동의 소형 투룸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신당역에서는 도보로 7분, 1호선과 6호선 동묘암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6.97, 전용 면적이 39.66제곱미터고요. 2018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층 가운데 1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이고요.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4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90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이번 투룸 아파트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